안녕하세요. 영어공부 전문 영어 여기서 고등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박정효라고 하고요. 오늘 설명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간단하게 저 강사 소개랑요. 그 다음에 이번 수능이 난이도가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영어 기준으로 이번 수능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3월 첫 개강 날부터 이제 내신 대비 하거든요. 그래서 내신 대비 어머님들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스케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현재 성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인터넷 강의로 웅진 빅클래스 이제 온라인 인터넷 강의를 찍고 있어요. 기존에는 음정 메가스터디 학원에 있었고 이제 마포 아벌론 어학원에서 교수 팀장으로 있었습니다. 기존에 메가스터디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위원을 맡았었고요. 특히 명덕외고 학생들 위주로 이제 내신 대비의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은 학교들을 전담으로 지도를 했었습니다. 대학원에서는 번역학 전공을 하고 있고요. 테솔 자격증하고 이제 ITT 통번역 비즈니스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수능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대략적으로 한 2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제 영어는 절대평가이다 보니까 이제 수시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영어는 사실은 난이도가 높든 낮든 어쨌든 90점만 넘으면 1등급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제 최저에서 2등급 몇 개 맞춰서 수시로 대학을 가야겠다 하는 친구들이 꼭 선택하는 과목이 영어입니다. 그런데 재작년 수능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재작년 수능에 제가 그냥 다음 슬라이드에서 편하게 보여드릴게요. 재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90점이 넘은 친구들의 비율이 7%였었거든요. 거의 8%에 육박하는 친구들이 1등급을 받아서 이제 현역인 친구들이 특히 이제 수시로 대학 갈 때 최저 맞추기에 괜찮았던 과목으로 보여졌는데요. 이번에 수능에서는 그게 4.71%로 줄어들었습니다. 즉 90점만 넘으면 되는 절대평가에서 4%밖에 1등급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갔다는 것을 뜻하고요. 사실은 재작년과 작년만 비교해서 즉 저번과 저저번과 저번 수능만 비교해서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영어는 항상 절대평가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난이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학기 때 2학년 때까지 계속 내신 대비를 하는 게 무조건 맞는데요. 이제 내신 대비를 하면서 또 수능 공부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이중 트랙을 따라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수능을 위주로 말씀을 드린다면 다른 강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빈순삽 위주의 수업을 진행을 당연히 하고요. 사실은 수능에서 점수를 잘 맞으려면 뭐 되게 높은 그리고 복잡한 어떤 스킬이 있어야 된다거나 유형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거나 하는 방법도 물론 필요하지만 사실 단어 암기가 많이 되고 본인이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내신 때나 수능 때 모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중등에서 고등 올라오시고 또 이번에 영원고등학교 배정받으시고 나서 이제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이제 계속 영원고 담당으로 영어 가르치고 있는 강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신이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등 때는요, 그냥 교과서 하나였어요. 그리고 보통은 1, 2과, 3, 4과 이런 식으로 2과씩 시험이 출제가 됐었고 대부분 이제 기본기가 어느 정도 있고 암기를 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었는데요. 영원고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영원고는 이제 능률김 출판사를 교과서로 선택을 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학교이고요. 부교재가 있습니다. 오늘 부교재를 제가 작년 친구들하고 하던 거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게 좀 너무 더러워가지고요. 부교재는 EBS 수능감잡기라는 교재를 선택하고 있어요. 그 EBS 수능감잡기라는 교재가 사실 EBS에서 매년 나오는 메인 교재는 아니에요. 즉 뭐 올림푸스라던가 뭐 수능특강 영어 독해 혹은 수능특강 라이트 같은 매년 나오는 교재 시리즈는 아닌데 영원고는 3개년마다
교과서를 즉 그 부교재를 바꾸시거든요. 그러니까 2021, 2022, 2023 예를 들어 이렇게 3개년씩 묶어서 부교재를 동일하게 가져갑니다. 그런데 올해까지가 딱 마지막 수능 감잡기를 마지막 하고 이제 내년에는 아마 수능 특강 라이트로 옮기실 거거든요. 즉 첫 번째 교과서 있고요. 그리고 EBS 수능 감잡기 교재를 이번 1학년들도 선택해서 수능이 아니라 내신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재가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그리고 이 교재가 그러니까 올해 수능에서 1등급 받은, 그러니까 1등급이 아니라 전체 만점 받은 친구, 그러니까 제일 잘 본 친구가 혹시 어머님들 어디 학교 출신 재수생인지 아시나요? 혹시? 맞아요. 용인외고, 그러니까, 예, 그죠. 그 학교거든요. 근데 그 학교의 재수생인데, 이제 그 학교가 쓰는 교재가 바로 EBS 수능 감잡기 교재거든요. 근데 수능 감잡기 교재는 기본적으로 타겟팅되어 있는 대상 학년 자체가 고2, 고3이에요. 근데 이제 그 교재를 우리 영어고 친구들 1학년에 맞춰서 학교 선생님들이 부교재로 나가시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강사들도 수업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할 때, 이 문장은 도치라고 보기도 어렵고, 에즈의 특수 용법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럼 무언가가 생략됐나? 라고 해서 해외 서적을 찾아보게 하는 그런 외부 지문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이거를 같이 하면서 학생들하고 저도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제가 고생을 해서 얻은 데이터베이스가 양이 많이 있고요. 이제 시험 대비는 그 부교재와 학교 교과서 중심으로 바로 3월 초부터 들어간다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지문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시험 범위에서는 적어요. 이제 다른 학교는 뭐 예를 들어 인근의 남자 고등학교의 경우 이제 이번 3월 28일 날 3월 모의고사를 처음 학생들이 볼 거거든요. 이제 그때 보는 3월 모의고사에서 한 20지문 내시고요. 또 작년에 3월 모의고사에서 한 20지문 내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2개년의 수능 기출 모의고사를 한 40개 지문, 한 30개 지문 정도를 시험에 내시는데 영문고 같은 경우는 딱 몇 개 낼까요? 혹시 몇 개 내는지 아실까요? 3개 냅니다. 그래서 지문의 모의고사 시험 범위 양 자체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내신 대비를 할 때 저랑 5단계로 워크북 공부하고 마지막 파이널 시험 모의고사 대비까지 다 공부할 때 주로 부교재, 수능 감잡기 EBS 교재 위주로 공부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난이도도 높고요. 지문 시험 범위 양 자체도 많이 출제됩니다. 자, 말씀드린 내용 한번 정리하면요. 일단 양 자체는 학교 교과서, 그리고 부교재, 그리고 모의고사 3월 28일 날 볼 거 그렇게 3개 지문 이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영문고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험 유형은 점차 어려워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작년 4월 달에 26일 날 봤던 그 중간고사에서 일단 시험에서 뭐 예를 들어 중학교 때 출제되는 느낌의 영어 단어를 주고 한글 뜻이 다른 것을 고르시오 막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1학년 1학기 기말, 1학년 2학기 중간 계속 거듭해 갈수록 난이도가 한 해에서만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영문고의 시험 유형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법, 즉 문법은 학교에서 공부한 지문에 나오는 모든 문법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휘 같은 경우가 고등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휘는 그냥 어머님들 생각하시는 그 낱말, 단어거든요. 근데 그 단어를 학교 시험 선지에 나오는 단어는 학교 선생님과 영어 시간에 따로 칠판에 적어서 공부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저랑 같이 내신 대비를 워크북을 통해 공부를 할 때 어휘를 많이 익혀둬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유형을 굉장히 다양하게 해서 학생들한테 연습을 시키거든요. 영역풀이 적어놓은 것처럼 기출에 나오고요. 그리고 문맥상 올바른 낱말도 당연히 출제됩니다. 그리고 모두 고르시오도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법에서의 유형은 하나예요. 영문고는 그냥 모두 고르시오예요. 모두 고르시오인데 예를 들어 인근의 남고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몇 군데 2개를 고르시오, 3개를 고르시오 하거든요. 근데 영문고는 객관식 어법 문제가 3개, 2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문학수는 많지 않은데 그게 전부 다 그냥 모두 고르시오 문제예요. 그래서 내신 대비를 할 때
특히 단어량을 늘려서 그 유형을 다각화하고 그리고 어법, 특히 문법 공부를 지문에서 병행할 때는 모두 고르시오 위주로 철저히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계속 수능 감잡기 설명드렸던 그 교재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교재를 공부를 하는 거고요. 이제 영문고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EBS에서의 리딩 파워라는 부교재를 또 선택해서 학교에서 부교재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미 방학 때부터 그 교재로 같이 2학년 친구들하고 공부를 하고 있고요. 3월 달에 들어와서 저와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부교재와 이 부교재에 대한 워크북 그리고 내신 대비 교재를 가지고 시험 대비를 바로 진행하게 됩니다. 간략히 이제 작년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에 이제 그 시험 유형이 어땠는지를 여기 표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어법, 객관식 3개, 주관식에서는 2개라고 적어놨는데요. 서답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문고에서는 서답형이라고 해서 객관식, 서답형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서답형에서는 한글 뜻 안 주고 단어 배열하시오 유형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데 거기에 어법 지식을 물어보는 거, 예를 들어 어형을 변화시키시오 이런 문제가 추가로 2개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늘어나서 5개, 총 19.9점이었고요.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객관식에서만 5개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형이 명령풀이에서부터 모두 고르시오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영문고는 내용의 이해, 즉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내용과 맞는 것을 고르시오가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흐름도 마찬가지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술형의 문항 개수는, 즉 서답형은 5개가 출제됐는데요. 이거는 고정이에요. 항상 5개가 출제되거나 가장 많이 출제됐을 때가 8개가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고등학교 때는 한 문제가 3.8점, 2.1점 이런 식으로 배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서답형에 약한 친구인데 예를 들어 서답형을 많이 내는 학교에 배정을 받아서 갔다 하면 당연히 서답형에 대한 대비를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겠죠. 영문고의 기출의 변화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서답형의 개수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객관식의 유형의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다각화돼서 그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시험 공부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어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모두 고르시오고요. 그리고 얘는 상당히 난이도가 낮은 거였었는데 이거 다시 안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학원에서도 분석하셨을 건데요. 이거 그냥 영어 단어 주고 한글도 주는 거는 그냥 한 차례 정도 이벤트성으로 내셨던 것 같아요. 영영풀이가 적절하지 않은 거 당연히 영영풀이 출제되고요.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대표적인 수능 유형에서 이제 30번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문제에 출제하고 계시는데 저랑 내신 대비할 때 모두 다 같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석된 내용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라서요. 조금씩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답형 같은 경우는 어형 변화를 유도한 문항은 이 당시는 한 문제도 없었는데요. 이제 어형 변화 문제를 출제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어법성 판단 문제 전체 5개 중에 2개는 서답, 나머지는 모두 고르시오 유형의 객관식이 출제됐습니다.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냐면요. 이제 교과서 범위 및 부교재 지문을 당연히 몇 번을 돌리고요. 그리고 워크북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워크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워크북이라는 건 저랑 지문을 공부하고 강의에서 수업 듣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일단 저랑 첫 번째로 구두 테스트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날 공부했던 내용을 제가 말로 1대1로 물어보고 오케이 이해됐으면 그러면 이제 단어 시험 같은 거 보고 그리고 이제 시간 맞춰서 하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병행이 되고요. 워크북은 같이 공부한 지문에 예를 들어 시험에 나올 법한 문장들을 저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출을 몇 개년을 분석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수능 감잡기에서
항상 매년 내시는 핵심적인 문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워크북에다가 출제를 하고 빈칸을 뚫고 학생이 직접 어형 변화 채워보고 그리고 왜 그게 맞는지까지 설명하는 그런 과정을 같이 겪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영어고 같은 경우는요, 화요일 날 2시간 수업, 그리고 토요일 날 클리닉 1시간까지 해서 총 3시간, 도합 일주일에 5시간 수업을 하는데요. 이제 얼마 전에 한 어머니께서 일주일에 5시간이면은 수업이 조금 영어가 시간이 부족한 거 아닐까요? 이제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내신 점점 그러니까 보통은 영어고가 수요일에 영어 시험을 항상 보거든요. 그래서 4월 마지막 주 수요일 혹은 조금 지나가면 5월 첫째 주 수요일 날 영어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그 직전에 한 2, 3주는 거의 항상 줌으로 추가 수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클리닉 때도 그렇지만 이제 학생들 1대1로 봐줘야 내신은 조금 더 1점이라도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1대1로 보는 걸 신경 쓰고 있어서요. 그게 수업에서 처리가 안 되면 줌으로까지 추가적으로 수업을 하고 그리고 카톡방을 만들어서 다른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같이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신 대비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워크북이 제일 중요합니다. 워크북의 퀄리티가 좋은 강사이고요. 워크북에서 학생들이 내신 대비 3월 첫 주부터 사실은 고등학교, 학교 중간고사 처음 시험이라는 게 막상 너무 막막하고 혼자 대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친절하게 5단계로 워크북 제공하고 그거 계속 반복 훈련을 하고 있고요. 수능 대비는 간략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학기 중에 무조건 내신 대비입니다. 내신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고 한 등급 오르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강사인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학기 중에 내신 대비, 방학 때는 수능 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저 워크북이나 아니면 단어 시험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사진 자료가 있었는데요. 그게 누락이 돼서 죄송하고요.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